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휴강 대신에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그 슬라이드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중간에 빼버리면 좀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현재 배우고 있는 것하고는 좀 상이하다, 다른 그런 파트인 네트워크 보안 이 부분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겠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근데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뭐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중요한 정보가 탈취당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용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신, 그러니까 A에서 B, A가 양,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B라고 하는 터미널 사이에 데이터가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0101이 쭉 가겠죠. 결국 이 전선을 타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그 프레임 안에는 여기 페이로드로 데이터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0101 빗스트림들이. 그것들을 누군가가 훔쳐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선 가는 신호를 누군가가 중간에 장치를 통해서 나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X라는 사람도 역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파 정보는 전자기 정보는 어떤 통신 매체를 타고 쭉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니까. 그렇죠? 쭉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해진 수신자만이 그 전송한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가려져야 된다. 뭐 그게 이제 기밀성이 되겠죠. 기밀성, confidentiality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무결성. 요건 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무결성. 뭔가 데이터에 뭐죠? 어떤 데이터에 어떤 뭐가 바뀌어가지고 엉터리 데이터가 되어버린 거지, 약간. 그러니까 원래 원본 오리지널 데이터의 내용이 아니라 뭔가 변경된 데이터를 우리가 그렇죠. 무결성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이 데이터가 데이터 온전히 있어야 전체적인 데이터의 의미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중에 어느 것이 바뀌었어. 혹은 왜곡됐어. 그러면 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무결성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 개념은 음, 이 용어 인테그리티, 요 용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혹은 메시지의 인테그리티라는 내용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뭔가가 원래 의도된 데이터의 어떤 값이 아니고 다르게 바뀐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A에서 B로 가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걸 살짝 속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야, A가 B한테 뭐 10시에 만납시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얘를 다른 녀석이 의도적으로 어? 1시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데이터 무결성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무결성 문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인증.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인증, authentication. 이 개념은 뭡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상대방의 아이디죠,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A야 라고 부르면 걔가 정말 A인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증 기능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통신 사항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요것들을 좀 적절하게 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뭐 다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제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암호화 기법은 이 세 개 중에서 특히 기밀성 유지, 그다음에 메시지 무결성 유지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기밀성 유지, 비밀성. 그냥 비밀성이 낫겠다, 사실은. 그치? 그럼 비밀성 유지, 그다음에 메시지 무결성. 1번, 2번. Why? Why라기보다는 how가 낫겠다. how, 어떻게? 어떻게 암호화 기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가? 생각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또 이제 암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엔크립션 이렇게 얘기하죠? 엔크립션. 그래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은 엔크립션 알고리즘이다.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평문. 그냥 우리가 이제 보내고 싶은 데이터야, 그치? 그쵸? 네, 평문이라고 이제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I love you, I love 뭐 앨리스라고 할까? 앨리스 많이 나오니까. I love 앨리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쭉 가면은 누군가 이걸 보면은 내가 부끄러우니까 I love 뭐 앨리스를 뭐 이상한 뭐 이상한 걸로 바꾸는 거죠. 그치? 뭐 하여튼 모르는 암호문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영어로 사이퍼 텍스트라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인크립트된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받으면 상대방을 받으면 다시 I love 앨리스? 음. 앨리스로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겠다, 그쵸? 그거는 이제 뭐야? 평문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변환해야 된다. 해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알겠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왜 기밀성이 있는 거야? 이거를 보내면 내가 앨리스를 좋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는 볼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바꿔서 보낼 거 아니야. 프레임에다가. 그쵸?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봐요. 어? 기밀성 없는 거네? 아니지. 그게 아니라 I love 앨리스라고 하는 그 정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기밀성이 없는 거지. 기밀성이 지켜지는 거지.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지. 이거 이상한 데이터, 그렇죠? 뭐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 그럼 얘를 유추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 그러면 I love 앨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비밀성이 지켜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실제 데이터, 원본 오리지널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요. 그다음 이제 평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문은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암호문은 일단은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보통 해독키라고 얘기하죠. 키야, 해독키. 그걸 이제 디크립션 한다고 그러죠. 디크립션, 인크립션, 디크립션. 디크립션 하는 키를 갖고 있다. 키라는 개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이게 뭘까? 뭐 일종의 해독, 해독력 값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어떤 해독력 값고 사실은 데이터지 데이터. 해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냥 보통 이제 값이랑 밸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숫자처럼.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얘기해 데이터.
해독을 위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걔를 암호화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평문 바꾸는 건 우리가 여기선 복호화라고 했어. 복호화. 그냥 해독이라고 할게 그냥. 뭐 해독 혹은 복호화. 복호화한다. 잘 못 들어본 말이죠? 그렇지? 암호화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암호키가 이게 필요한 거야. 해독키. 암호키 있고 해독키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야. 일반적으로 암호키와 해독키가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암호키 혹은 해독키. 그냥 암호키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앞으로는 암호키. 암호를 그러니까 암호 그 인크립션 하는 키 데이터 인크립션 할 때 보통 이게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일단은 암호키가 있다. 여기까지는 영어 됐죠? 뭐 있어? 평문, 암호문, 암호키. 그다음에 푸는 걸 복호화 이렇게 되네. 그래서 한번 보자. 앨리스라고 하는 이제 여기 여자 이름은 앨리스야. 됐어요? 남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밥이에요, 밥. 그래서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번에 또 뭐 I love 밥. 그러면 인크립션에 의해서 데이터가 가는 거죠.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뭐 그렇지? 뭐, 뭐 어떤 이상한 데이터를 변형돼서 가겠죠. 그러면 디크립션에 의해서 다시 I love 밥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크리션 키라고 그러니까 복호화 키, 혹은 해독 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암호 키네, 그치? 암호 키 맞죠? 그쵸? 근데 보통은 얘하고 얘하고가 같은 걸 쓰는 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서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다를 필요는 없어. 꼭 같을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하다. 그죠? 노테이션. 여기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 평문을 그냥 어떤 그냥 M이라고 그냥 메시지 M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요 K는 키야 키 키인데 여기 A다 그러면 뭡니까? 앨리스가 갖고 있는 키 이런 뜻이야. KB 그러면 밥이 갖고 있는 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가 메시지를 암호화했다 그러면 이거야. 그죠? 이게 아마도 이제 M 프라임 되겠죠? 그래서 M을 M으로 바꾼 거죠. 그렇지? M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KAM 그러면 M을 KA로 암호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KAM을 여기 얘는 M을 앨리스가 암호화 시킨 거네, 그치? 근데 B가 또 암호화 시키나? 이제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A가 보낸 것을 B가 해독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앨리스가 갖는 키로 M을 암호화 시키고 B가 가진 밥의 키를 가지고 암호화된 요 KAM을 하면 뭔가 암호화된 문서일 거 아니야, 그죠? 데이터일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밥의 키로 M 프라임을 하면은 뭐가 돼요? 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M 프라임 대신에 이걸 쏙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양입니다, 여기. 그래서 M은 이 케이스에 물론 A가 암호화하고 B가 복호화하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시한다. 다시 보세요. KAM을 KB로 복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보통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암호화되고 복호화되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이걸 이제 고려해 두고 한번 봅시다. 이제 암호는 옛날부터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암호 사용이 더 빈번해진 거죠.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요즘은 그 웹 브라우징 할 때 그것도 다 암호화돼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 사실 암호라고 하는 게 어디 많이 사용되겠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암호 쓸 경우는 없죠. 민간인들이 주로 이제 군인들 군사작전에서 군사작전은 그 기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월 몇 시에 어디를 공격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상대국이 알아버리면 나는 박살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썼고 로마 시대에서부터 뭐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중에 크게 개발됐어요, 진짜. 2차 대전을 하면서 도중에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 알죠? 독일과 미국의 세계대전,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그 애니그마라고 하는 유명한 암호 기술을 이용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미국은 그걸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기술이 획기적으로 좀 발전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 방법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 한마디로.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치환, 위치를 바꾸는 거, 치환. 참, 위치가 아니라 어떤 값을 바꾸는 거, 미안. 어떤 값을 바꾸는 서로 어떤 값을 서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자리 바꾸름이 이제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섞는 거지 얘는 한마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쭉 뭐 A가 있고 순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들을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데이터들이 쭉 있었는데 얘는 뭐 얘하고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일로 앞으로 보내고 쟤는 뒤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섞는 거. 어떤 데이터의 이 순서를 막 섞는 거. 그걸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치환은 어떤 A라는 값이 있으면 얘를 X로 바꿔버리는 거. B는 뭘로 바꿀까? 뭐 K로 바꿀까?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A가 나오면 계속 X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 형태는 치환.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끼리 서로 바꾸는 건 자리 바꿈, 퍼뮤테이션. 당연히 근데 이걸 서로 같이 써요, 사실은. 옛날에도 같이 썼을 것 같아. 내가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암호 역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환이 제일 쉬운 거니까 어떤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는 거 사실 제일 쉽잖아 보면.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단일 치환 방식 한번 봅시다. 단일 치환 방식 중에서 알려준 게 이제 쉬프트 방식이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각 평문의 각 영문자를 암호키 값만큼 이동한다. 즉 A 더하기 3을 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A 옆에 있는 게 B, C, D네. 그러면 D로 치환한다. A가 나면 D로 치환한다. 그럼 C가 나오면 뭘로 치환해야 돼? B, D, E, F인가? 그러니까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C는 F로 이런 식으로 Shift 한다는 거죠. 이렇게 Shift 한다고. B는 이렇게 E로 하는 Shift.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시프트 할 거니? 3일 할 거니? 5로 할 거니? 7로 할 거니에 따라서 암호되는 그 형태가 달라지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봐. 어떤 m이 있는데 이제 m 다시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냐? 3으로 시프트 할 거냐? 뭐 5로 할 거냐가 되겠다. 그쵸? 그럼 결국은 내가 이걸 해석하려면 플러스 3을 했다는 것을 알면 마이너스 3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전체 이 암호하는 테크닉을 결정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 이런 케이스에. 그러니까 키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어떤 값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암호문을 만들 때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데이터, 그거를 우리가 어떤 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경우 이제 뭐 그렇대. 시저가 3을 많이 사용했대요. 근데 이건 뭐 바보도 아니면 금방 다 구하겠다, 그치? 음. 하여튼. 근데 이걸 좀 섞으면 더 쉬워질 수는 있겠죠. 조금만 더 섞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위치가 홀수구나. 첫 번째니까. 짝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4만큼 이동하고, 아니, 홀수인 경우, 아니, 짝수인, 왜 이러냐. 홀수인 경우는 4만큼 이동하고, 짝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7만큼 이동해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난이도를 높일 수는 있겠다. 그죠? 그죠? 맞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봐. 특히 알파벳을 A를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꾸는 이런 형태, 이런 치환 형태는 특히 알파벳을 치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쉽죠. 왜 쉽냐면은 이게 이런 알파벳 같은 경우라면 특히 봐봐. 암호화 시켰는데 여기에 Z라고 하는 애가 되게 자주 나와 보니까 이 암호문에.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Z가 자주 나와. 근데 우리가 치환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뭐 섞던지 뭐 어떻게 뭐 약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많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영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은 E라고 해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얘가 E가 Z로 치환됐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다가 다 E를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역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환 방식은 이런 거에 좀 취약하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저는 이런 방법을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치환을 다 이게 뭐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워드 단위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그러면은 뭐 케이크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다. 먹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제 요런 어떤 치환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동차 간다.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케이크 예를 든다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동차는 케이크로 바꾸고 간다는 먹는다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치환이에요. 그렇죠? 치환. 보통 이런 방법을 이런 개념을 많이 쓰지. 그렇지? 어떤 워드를 다른 워드로 바꿔놓는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 치환할 수 있는 이 테이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치환할 수 있는 이거 이게 바로 키인 거야. 그렇죠? 암호화 키. 암호화 키면서도 복호화 키죠.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할 테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키라고 이게 이 경우는. 그래서 요 키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애들끼리 잘 보관하고 있어야겠다. 그치? 맞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이런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옛날에 좀 많이 썼을 방법이죠. 그다음에 자리 바꿔. 아까 자리 바꾸면 이제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서로 뭐 섞고 위치를 하는 그런 거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뭐 퍼뮤테이션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는 뭐 두 번째 거는 뭐 몇 번째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걔는 뭘로 바꾸고 이렇게 퍼뮤테이션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쉽게 했어. 보니까 이게 어떤 일종의 M이야, M. 말이 안 되는데 일단. 하여튼간 의미 있다 봅시다. 그냥 예로 만든 거니까 그거를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로 세로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 이거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5 곱하기 6자리로 그러니까 여기가 5, 여기가 6자리인 그 뭐죠? 직사각형 형태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놓는 거죠. A는 여기다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T는 여기다 두고. 그래 놓고 요 순서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자리 바꾸면 한 가지 방법이야. 꼭 이렇게 하는 법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면 다시 말하지만, 그렇죠? 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요때 키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자리 바꿈 할 거냐. 이제 그 정보인데 이 경우는 그냥 5 곱하기 6이다. 뭐 이 정보가 되겠다. 그죠? 5 곱하기 6 형태로 해봐라.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한 다음에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쵸? 6 곱하기 5로 다시 한번. 똑같은 형태로. 그죠? 맞죠? 음. 그럼 여러 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더 헷갈려지겠다. 그쵸? 맞습니까? 아니, 이제 크게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거,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예, 치환하고 자리 바꿈이 되겠네요. 퍼뮤테이션. 자, 여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일단 다시 끊고 할게요.